마음만 먹으면 친해지는 초능력? 그런 게 어딨냐 싶다가도요. 말도 몇 마디 안 하는데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런 사람 따라한다고요? 대화를 잘해지지는 않거든요. 축구로 치면 드리블, 패스도 못하는데 세레머니부터 따라하는 겁니다. 겉으로 보이는 결과를 따라할 게 아니라 기본기를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. 근데 좋다 이거예요. 언제 그거 쌓을 건데 나는 당장 필요해 하시는 분들 이번 영상 꼭 시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정말 친화력 좋은 사람 대부분은 이걸 합니다. 첫 번째는 경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경청했다는 증거를 줘야 됩니다. 모든 대화에는 목적이 있어요.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요. 오늘 날씨가 춥네요. 이런 썰렁한 문장을 뱉어도 여기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. 뭐라도 말해야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의미라도 있는 거예요. 하물며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, 좋아하는 주제를 말했어요. 그러면 거기에는 더 구체적인 의미, 이걸 알아줬으면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. 그 의중을 파악해서 대답을 해주면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. 뭐의 증거가 생기는 걸까요? 내가 너 이야기 경청했어 라는 증거를 주는 겁니다. 근데 경청하고 공감하라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오해하는 게 있어요. 내용에 대한 논리적 이해가 최선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거 잘 들어보세요.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친구, 아주 자연스럽죠? 두 번째입니다. 내 논리를 잘 알아주는 친구? 이건 뭔가 이상하죠? 친구가 되는 요소, 호감을 사는 핵심 요인은 감정을 이해했느냐라는 겁니다. 만일 상대한테서 라면 레시피에 대해 들었어요. 그러면 물을 500ml 넣는 거, 마늘은 꼭 1티스푼 넣는 거를 정확하게 기억해둔 다음에 너가 말한 거 물 500ml에 마늘 1티스푼 넣는 거 이거 맞지? 정확하지? 라고 말을 해줘야 상대 말을 경청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. 근데 우리가 무슨 라면 레시피 개발 부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. 레시피를 말해준 거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? 너에게 기술을 전수해준다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요, 내가 이렇게 라면에 진심이고 잘 끓여 이걸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. 그 심리를 쪽집게처럼 캐치할 수 있을 때 얘는 나랑 잘 통하네? 친해지고 싶은데? 이런 감정이 상대한테 생기는 거예요. 근데 감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머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. 이런 거 어디서 듣고 꽂혀서요. 아재 개그 같은 걸 시전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이건 제가 실제로 들어본 건데요. 라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프랑스 라면이 맛없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봤더니 불었으니까 뭐 그거래요. 불어를 쓰니까 불었다는 거예요. 이러면 재미도 없고 할 말도 없죠. 이렇게 해보지도 않은 개그를 하게 되면요, 상대 말에 대한 감정적 이해는 고사하고요, 논리적 이해도 없는 겁니다. 아무리 잘 경청을 해도 내 대답 속에서요, 경청의 증거를 보여줄 수가 없다? 그러면 대화만 이어질 뿐이지 매력적이게 보이기는 어렵습니다. 경청의 포인트를 단 한 개만 잡아야 한다면 방금 말했듯이 감정입니다. 라면 레시피 공유는요, 나는 요리하는 게 즐거워, 나 잘하지? 이런 맥락이 핵심이에요. 만일 누가 일본 여행 간 이야기를 20분 동안 했어요. 그러면 이분은 나는 여행에서 자유를 느껴, 아니면 해방된 느낌이야, 이런 내용일 겁니다. 근데 나는 상대 감정을 도저히 모르겠어요, 난 눈치가 너무 없어요 하는 분이라면 그냥 직접적으로 감정을 물어보면 됩니다. 이렇게요. 와, 레시피가 완벽하게 탄생하면 어떤 기분이에요?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갔다고 하셨는데 저는 안 가봤는데 어떤 느낌이에요? 이렇게 뒤에 어떤 기분이에요? 어떤 느낌이에요? 라고 붙이면 됩니다. 기분이나 감정은요, 생성할 수 있는 콘텐츠가 거의 무한입니다. 수도꼭지 끝까지 돌리면 물이 막 콸콸콸콸 계속 나오잖아요. 그거랑 비슷해요. 이 말은요, 당신의 감정을 알려주세요, 이런 형태의 질문을 잘 하면요, 상대의 정말 내밀한 것까지 알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못하는 분들은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. 근데요, 잘 듣고 센스 있게 맞장구 쳐준다고 그게 바로 엄청난 호감이 되진 않아요. 경청의 단계는 나는 너랑 잘 맞는 사람이야, 이걸 암시해 주는 겁니다. 다음으로는 나는 이러이러한 매력이 있어 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. 이 단계에 왔을 때 책에서 본 대화의 기술, 쇼츠로 본 센스 있게 말하기, 이런 게 먹히는 겁니다.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어요. 말의 피지컬은 낮은데
고급 기술을 쓰려니까요. 부조화가 오는 겁니다. 요리로 따지면요. 나는 계란 후라이, 라면밖에 할 줄 모르는데 갑자기 수타 짜장면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당연히 망하겠죠. 그래서 두 번째, 대화의 피지컬을 급상승시키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말의 핵심은 뭡니까? 재미? 센스? 아닙니다. 일단은 상대가 알아듣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만일 사람이 정말 진국이에요. 그래서 별명이 뭐 사골곰탕이라고 불릴 정도예요. 그렇게 인간 자체가 매력이 있다 해도 말을 꺼내면 막 웅얼거려서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. 혹은 말이 너무 빨라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면 뭔 내용이 준비되었던 쓸모가 없어집니다. 반대로요,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별 시덥지도 않은 사람이에요. 인생에 내공이라는 게 없는 얕은 사람이에요. 그렇다 해도 말이 명료하고 알아듣기가 쉬우면 그 사람과의 대화에 관심이 갑니다. 기본적인 전달력을 만들어야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5가지 방법, 7가지 스피치 원칙 이런 걸 알아야 하는데 언제 이걸 다 해요? 일단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해보는 겁니다. 문장을 짧게 줄여서 말하세요. 이것만 해도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. 제가 이걸 느낀 게 좀 어이없을 수도 있지만 스팸 전화 받고 나서예요. 진짜 감탄을 했습니다. 스팸 전화 받으면요, 본인 하고 싶은 말들을 막 끊지도 않고 계속 하잖아요. 그거 내용 듣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? 보험 조건이 어떻고 전화기 바꾸는 혜택이 뭐고 이런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잖아요. 근데 한 번은요, 제가 이걸 끝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.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. 고객님, 저 김민철입니다. 이게 뭐지? 그래서 저도 인사를 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랬더니요, 저번엔 바쁘시다 했지만 오늘은 혹시 1분만 시간 되실까요? 그래서 네, 잠깐은 되죠. 그랬어요. 그러더니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고객님, 보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그러더니 저희 부모님은 뭐 두 분 다 건강하시지만 오래도록 건강하시라고 올해 가입해드렸어요. 용돈 소소히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. 결국 보험 가입은 안 했지만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거예요. 1분도 안 되게 통화한 건데요. 이분은 정말 고수기 때문에 이걸 다 풀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. 본론만 알려드리자면, 일단 문장을 짧게 줄이면요, 첫 번째로 따라오는 게 내용이 압축이 됩니다.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고객님, 저 김민철입니다. 이 한 문장에 하나의 내용씩만 들어있으니까 다음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겁니다. 두 번째는 말끝이 잘 정리돼서 확신하는 말투가 됩니다. 만일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. 저는 보험하는 사람이고 조원보험 있고 어디 지점 영업팀 김민철이고, 이러면 말에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. 뭐뭐입니다, 뭐뭐 했습니다처럼 마무리된 표현이 있어야 말 속에서 확신이 느껴지는데, 문장을 줄이는 과정에서요,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. 셋째는요, 말과 말 사이에 공백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. 그래서 다음 내용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이걸 가지고 한번 일상적인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. 안 좋은 예시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계란 후라이 레시피를 말해볼게요. 제가 제일 잘 만드는 게 계란 후라이인데, 프라이팬을 먼저 세게 가열한 다음에 중불로 좀 식히면 라이덴 프로스트 효과 때문에 계란이 안 달라붙는데 노른자도 안 터지고, 이거 계란이 붙으면 설거지도 어려워서요. 이렇게 안 하면 계란 후라이 잘 모르는 건데요. 이렇게 만들 줄 아는 사람 제가 살면서 별로 못 봤어요. 이게 뭔 말인지 집중이 되시나요? 그런데 이렇게 쉴 새 없이 말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. 이번엔 좀 다르게 문장을 끊어서 말해보겠습니다. 저는 계란 후라이를 잘 만듭니다. 중요한 건 온도예요. 예열을 할 때 팬을 고온까지 가열한 다음 쓰는 게 핵심입니다. 그러면 광고 사진처럼 예쁜 모양이 나와요. 이건 비밀인데요. 실력 좋은 요리사는 달걀이 팬에 달라붙는 게 전혀 없이 깔끔합니다.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뭔 말을 하는 건지, 뭘 어필하고 싶은 건지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. 이것저것 다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문장만 짧게 만들어 보세요. 그러면 나머지는 거의 자동으로 따라옵니다. 이렇게 말의 구색을 맞추려고 하면 중간에 말이 잠깐 멈출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걸 어색해하지 마세요. 막 2, 3초씩 쉬었다 말해도 됩니다. 그 공백이 오히려 몰입력을 만들어줍니다. 이렇게 잘 듣고 잘 말하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요. 대화도 원활하고 표정도 좋으니까 자신감이 엄청 붙습니다. 하지만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.
세 번째 비법은 박수 칠 때 떠나라입니다. 이 영상은요, 대화를 잘하는 사람, 타고난 인싸를 위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려드립니다. 뭔 말이냐면 이걸 보시는 분이라면 30분 1시간씩 대화를 매력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피지컬 없다는 겁니다. 기억하셔야 할 건 대화가 잘 풀리면요, 자연스럽게 나오는 욕구가 있어요. 대화를 지속하고 싶은 욕심입니다. 더 오래 대화하면 친밀해지고 특별한 사이가 될 것 같다는 착각이 생겨요. 하지만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기다려지는 드라마,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서 다음 화를 결제해서 보는 콘텐츠, 이런 건 어떤 건가요? 기승전결, 주인공의 최후 다 보여주는 건가요? 아닙니다. 정점에서 끊어서 아쉬움을 주는 미디어를 다시 보고 싶어 합니다. 우리가 친한 친구들하고 오랫동안 말할 수 있는 건 이미 호감, 친밀감이 다 형성된 이후여서 그런 거예요. 그 관계가 되기 전까지는 좀 비밀스럽고 알고 싶은 사람으로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한참 대화가 무르익으면 시간이 돼서 가야 된다고 적절하게 끊어주는 겁니다. 제가 반려견 밥 줄 시간이라 가봐야겠어요. 제가 운동 시간이 돼서 먼저 가봐야겠어요. 이렇게 다음 대화에 쓸 소재를 남기고 가면 더 좋습니다. 여기까지 정리하면요, 첫째로 경청의 증거를 줘야 합니다. 내용을 똑같이 되풀이해서 잘 듣고 있다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나 기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질문하세요. 둘째로 문장을 짧게 끊어서 대화합니다.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세트로 따라옵니다. 마지막은 박수 칠 때 떠나라입니다. 대화가 한창 잘 될 때 다음을 기약하세요. 그때 나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집니다. 한 가지 팁을 드리면, 먼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바로 적용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한테 먼저 적용해 보세요.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두세 번만 해봐도 아, 이런 거구나, 이런 반응이 나오는구나 하고 감을 잡을 겁니다. 그렇게 성공의 경험이 늘어나다 보면 당연히 더 좋은 대화, 속성으로 급하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본래 모습에 딱 맞는 화법도 갖고 싶어질 겁니다. 그렇게 내 본체, 실제의 나를 더 매력적이게 만드는 내용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잊지 않고 내용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